반갑습니다. 랜더멘트 TV 부산 울산 부동산 아카데미 학원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탄으로 기반시설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중에 기반시설, 그 중에서도 철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먼저 기초를 다져드리고 또 다시 세세하게 그 지역 섹터별로 다시 또 도로에 대한, 철도에 대한, 생활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부산에는 내부 순환도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순환도로가 4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4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내부 순환도로, 이렇게 외부 순환도로, 여기 이제 내부 순환도로가 이렇게 되죠. 외부 순환도로, 그 다음에 외곽 고속 순환도로, 이렇게 또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4개의 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심도로가 형성이 된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이 낙동강 줄기가요,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낙동대교가 7개 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 구포대교, 사상대교, 엄궁대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상대교는 여기가 식만입니다. 그러니까 동김의 아이신데 식만으로 연결해서 여기 유통산업단지가, 복합 유통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이곳을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구포대교하고 연결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25년도 완공 목표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 여기가 강서구청인데 여기도 168만 평의 연구개발 특구가 계획이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도로를 터널로 뚫겠다 하는데, 이 터널이, 이게 이제 해운대 신도시까지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터널이 이제 여러분들 대심도로입니다. 40m 이상으로 뚫어버린다는 거죠. 보상이 없는.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사상대교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 센텀으로 가는, 여기서 사상대교는 바로 센텀으로 바로 직통을 해서 연결되는 이게 이제 대심도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엄궁대교입니다. 자, 엄궁대교는요, 에코델타시티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지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오션시티가 있거든요. 여기가 장락이라는데, 장락대교를 연결해서 이렇게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해서 엄궁대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농산물 시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농산물 시장 계획이요, 일로 간다는 겁니다. 일로. 복합유통산업단지로. 그러면서 이렇게 성악산이 있는데 터널을 뚫어서 바로 북항 재개발하는 데로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심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만덕터널에서 센터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가 대심도로입니다. 그럼 이 중앙IC가 있거든요. 중앙IC를 연결해서 연결하는 이 도로도 2025년도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의 기준을 보면은, 자, 결국은 생활권이 이쪽이 이제 동부산 생활권이고 이쪽이 서부산 생활권입니다. 결국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중앙에 있는 중부산 생활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하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닷길은 이렇게 바다 뷰를 보고 즐기면서 가라고 전부가 이렇게 고가도를 만들어서 바닷길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륙길을 봐보십시오. 산 쪽에는 전부가 터널을 뚫어서 산성 터널, 금정산 터널, 전부 터널 뚫어서 직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체계가 지금 현재 부산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곽 순환도로의 4개의 축가, 대심도로의 축가, 그 이제 간선도로들을 여기서 또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도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울산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2개의 축이 올라가요. 이제 노포동에서 올라가는 이 울산의 구서동에서 노포동으로 해서 울산으로 가면서 요 웅상 있죠. 요 월팽입니다. 월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울산입니다. 울산의 웅촌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들이 이제 여기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외곽순환입니다. 이게 외곽순환인데, 이 월팽에서 다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닷길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외곽 고속순환도로인데, 철마 정관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일강입니다. 일강 신도시가 또 37만 평이 있지 않습니까? 일강 신도시에서 바닷길 쪽으로 또 보면요. 2개의 라인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31, 국도가, 동해남부선 고속도로가 올라가고 울산에서 포항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국도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31번 국도가. 자, 6차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라인이 또 새로 신설돼가지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닷길을 갑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해서 또 울산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울산의 태화강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또 새로 개통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 15일 날 개통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도로들이 지금 이제 울산 같으면은요. 여기가 이제 서생이고 여기가 간절곶이고 여기가 진화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과정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자천이네요. 여기가 임랑이고 고리 원자력 있죠. 이천 있고 여기가 원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자,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공유리가 있잖아요. 항공유리에서 동백리가 있거든요. 동백리, 여기가 문중, 문동, 임랑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닷길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들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임랑에 가면은 웨이본이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잘 되잖아요. 그게 왜냐? 주말에 움직일 수 있는 인구들이 이만큼. 자, 여기 웅상 10만 인구, 여기 8만 인구, 정관신도시. 이 주변에 일강 인구, 이 주변에 주말이면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전부요. 자, 그래서 이런 간선도로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또 보조간선도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정관신도시에서 이렇게 해동IC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동IC에서 앞으로 이 아래쪽에 반송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아래쪽에 센텀 2지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센텀이고 2지구. 지금 현재 센텀에 1.5배 규모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산성터널이 들어오고 또 내리로 해서 이렇게 또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도시고속도로가 이렇게 오면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반송하고 이 지역의 반여동 쪽, 반송 반여동 쪽에 요 있는 주변이 어떻게 변할 건지 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로들을 전부 잘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섹터별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일강 주변이면은 일강 주변,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화재리 같으면 이 화재리 주변 또 김해 같으면은 김해 롯데몰이 있는 지역에 가서 요런 주변
예. 그리고 요즘 은궁대교가 뜨고 있는데 은궁대교 주변 또 이런 전체에 지역을 섹터별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기회가. 계속 후원만 잘 해주시면은 제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알찬 강의를 계속해서 제가 해드릴 것을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심도로나 외곽 순환도로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을 가로지르고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하기는요, 시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섹터별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철도망입니다. 부산에. 근데 이 철도망이 이제 우리가 지하철 1, 2, 3, 4, 이 지하철을 제외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전철, 그 노면전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게 부산에는 공간구조를 강복동, 이렇게, 자, 강복동, 서면, 강서구, 해운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런 도로들이 보니까 철도가 거의 강서구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상에서 하단으로 오는 철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총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4개의 사업을 2025년도까지 먼저 우선해서 들어가자라는 사업 지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3개의 사업은 전부가 이렇게 강서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상에서 하단으로 오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2024년도 정도 되면은 완공 목적이 되죠.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단에서 녹산으로 갑니다. 녹산으로 가가지고 이 녹산에서 이렇게 신항 쪽까지 연결하는 도로. 자, 요게 이제 맹지 국제도시를 거치고 이제 녹산공단을 거치는 라인이죠. 그 다음에 강서구청 쪽에서, 강서구청에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복합유통산업단지를 거쳐서 강동을 거쳐서 이렇게 맹지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에코 델타시티입니다. 357만 평이 만들어지는 이 에코 델타시티를 가로지르면서 맹지 국제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강서선입니다. 철도가. 자, 일단은 하나, 둘, 세 개가 2025년도 안에 먼저 교통 가밀 지역이라 이거죠. 앞으로 인구가 2030년이 되면은 38만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도 사업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서부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아래쪽이 먼저 인구가 먼저 2024년이 되면은 한 4, 5만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상에서 하단으로 오고 하단에서 이게 녹산선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서구청에서 내려오는 강서선은 이거 에코 델타 시티의 공정이 70% 되면은 이게 착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내놨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북항이죠, 이제. 북항에서 부산의 서면의 시민공원까지 연결하는 시베이 파크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 이 계획은 이제 북항하고 문현동, 서면, 센텀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또 가장 시급한 거죠, 이게. 결국은 뭘 했습니까? 부산의 강서구는 이제 서부산 글랜드 플랜을 해가지고 이게 공간 구조를 제가 이야기 드렸고, 이제 중부산에는 북항 재개발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했고,
또 동부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운대 신도시하고 연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이게 이제 플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도 안에는 해라 하는 계획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 이제 기장선이라고 그러죠. 예, 4호선을 연결하는. 여기 이제 요 4호선을 연결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센텀 2지구가 들어오잖아요. 예, 요 4호선을 연결해서 일간까지 가는 요 기장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정관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천입니다. 자천역과 연결해서 정관신도시를 관통을 해서 월평까지 가는 이 철도를 정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정관선이 트램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상으로 가는 거죠. 트램 사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포동에서 7번 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철도 계획을 신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노포동에서 이렇게 사송으로 거쳐서 양산에 거쳐서 북점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노포선이라고 그러죠. 요게 사송 미니 신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2개의 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송 미니 신도시가 인기는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가 앞으로 크게 발전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가 요걸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송도선 있죠. 시베이 파크선에 연결하는 연결하면서 송도로 들어오는 송도선이 있고, 이런 선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하철과 철도망과 또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것들이 전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도로를 전체를 기억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로망과 철도망과 이제 기반 전체 계획들을 항공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만 있다면은 이제 지금 계획되어 있느냐, 공사를 시작했느냐, 개통됐느냐 따라서 그 주변의 인구가 이 정관신도시, 뭐 웅상지역, 어느 지역, 일간 같으면은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느냐, 분포도.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별로 거기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만 잘 알면은요, 토지 투자할 곳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즘 또 이제 가장 핫하게 우리가 오거돈 시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또 이렇게 부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철도 시설을 재배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다 심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주변이 이제 이렇게 어지럽게 막 흩어진 것들을 전부 지하로 엮고 그걸 공원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플랜들이 또 이제 핫하게 떠오릅니다. 그 부전역이 또 한성센터로 가겠다. 그게 KT는 이제 고속철도는 일로 부전역으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그리고 가야로에서 서울로 가는 이 철도가 구포역으로 가는 철도를 가야에서 이게 뒤에 산 쪽으로 돌려서 덕천으로 해서 바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런 계획들이 진역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 물량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요거죠. 이전한다는 거죠. 여기 어디로 가느냐? 가덕도에 있는 송정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자, 부산역 시설을 완전히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부산 진역의 CYC 이전을 계획을 가지고, 일반 철도 차량 정비단을 이전한다, 경부선 본선 이전을 계획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 요게 이제 뭡니까? 북항 재개발 계획이잖아요. 1단계, 2단계. 이런 재개발 계획을 가지는데, 요것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섹터는
중부산 종합 생활권 계획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이제 보면은 유라시아로 아시안 하이웨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을 끼고 이렇게 이제 중국 하얼빈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이런 계획과 또 중국의 베이징에서 강저우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계획들까지 복합 교통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꿈의 뭐 계획이라고 봐야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반도 종단철도 그렇죠?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질 게 저희들은 어디냐? 울산이 있고 예. 여기 보시면은 부산과 울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항만이 있습니다. 이 항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경로를 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정리를 다 해보면 이제 완전히 이 구상도 안에 이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 구상도만 씹어 먹어버리면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있던 모든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인근의 도시, 부산에 이제 울산 같으면은 이게 관광 지역에 이런 간절곶이 있다, 이런 것들. 또 위에서 요 위로 가면 웅상이 있고 웅천이 있다. 그리고 하재리가 있고 물금 신도시가 있다. 또 김해에서도 장류와 유라가 있는데 장류 유라 중에서도 이제 롯데 몰이 있고 롯데 워터파크가 있고 그 주변들이 뜨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또 진영이 요즘 뜹니다. 예, 진례가 또 이렇게 또 이 주변이 창원하고 또 터널이 연결되면서 진례도 조금 이렇게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 풀리면서 복합 유통 그러니까 레저타운이 100만 평 가까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가덕도에 또 이렇게 개발 계획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반시설, 부산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시 계속적으로 강의를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